굿모닝 마켓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빅 이벤트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였죠.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1월 CPI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 잡혔다였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안 잡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시장은 물가 상승세가 서서히 잡히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1월 CPI가 예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연준이 긴축 기조를 마무리할 만큼 좋은 수치가 아니었고 여는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낙폭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요 지수 보시죠. 다우와 S&P 500 지수가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각각 0.46%, 0.03%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하면서 0.57%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요일장 주인공 CPI 함께 보시죠. CPI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망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주목할 것은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2개월 연속 둔화하던 전월 대비 상승률이 다시 0.5%로 올라온 건데요. 상승률 반등의 주범은 다시 고개를 든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한편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5.6% 올랐는데요. 역시나 전망치보다 0.1%포인트씩 높았습니다. 1월 CPI가 공개된 이후 시장의 전문가들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LPL 파이낸셜 수석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좋아할 만큼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CPI는 연준이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명백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말을 뒷받쳐주는 말들이죠. 이날은 FOMC 투표권을 가진 3명의 여는 총재들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를 웃돌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고질적인 서비스 물가 상승세로 추가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CPI가 인플레이션 장기 고착화를 가리킨 만큼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될 1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5.5%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도 3월, 5월에 이어서 6월까지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최종금리 상단은 5.5%까지 올라왔는데요. 매파적인 발언에다가 최종금리 예상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도 시장이 낙폭을 크게 줄였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믿는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최종 금리 수준이 높아져도 올해 말에 금리 인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하 가능성이 기존 80%에서 50%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죠. 시장이 이 말에 희망을 본 건 아닐까요? 또 이어서 볼 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0년물 국채와 3개월물 국채금리 스프레드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요. 내년 1월 경기 침체 가능성이 57%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경기 침체 진입을 막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까 이 생각도 했을 겁니다. 물론 연준이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를 맞을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포모를 경험했던 분이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시장의 바람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까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시장이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금리 인하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1월 소매 판매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이어질 것이란 점은 더 확실해 보입니다.
소매 판매와 더불어서 소비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크래프트 하인즈, 보스턴 비어, 또 도어대쉬의 실적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빅테크가 힘을 못 썼습니다. 4인방이 전일 대비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채 화요일장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각각 7.51%, 5.43%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군비 경쟁을 주도할 것이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의견에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종목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만 0.1%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장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CPI가 발표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2,87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결정으로 하락세였습니다. WTI가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하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는 예상보다 강했던 CPI에 반응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7%대 초반으로 하락했던 10년물 금리가 3.753%까지 올라왔고요. 6개월물 금리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5%를 현재 상회하고 있는데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